아직도 구소련 국가들은 친중, 친러 노선을 선택하고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동유럽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중국어가 채택되어 있고 한국어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중국을 동경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또한 지옥 같은 중국 생활에서 탈출을 했으며 오히려 중국 덕분에 한국을 만났다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벨라루스 출신의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진 곳에 있는 나라이고 국제적으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 좋은 벨라루스에서 살아왔던 관계로 당연히 북한이 더 좋은 나라라며 교육을 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도 좋으며 벨라루스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급여가 1만 위안, 즉 한국 돈으로는 거의 190만 원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준다고 하니 벨라루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못해도 3배는 더 벌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취업을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친한 나라 러시아, 북한, 중국 중에 그나마 취업할 만한 곳이 중국이었고 중국에서의 삶이 윤택하다는 식의 광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취업은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어도 못하고 중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으로 취업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평소에 승무원이 하고 싶어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주력으로 배웠으며 중국어나 한국어를 배울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벨라루스에서도 대표적인 항공사 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겨우 20대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은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에서 항공사를 망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외부 국가들이 보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채용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세련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취직만 하면 그만이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취직 자리라는 생각에서 항공사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그곳은 매우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몇 자리 안 되는 취업 자리에는 이미 정부 관계자의 자녀들이 미리 내정되어 있다거나 미리 청탁을 받아서 채용해주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취업을 위한 면접쇼를 펼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외모가 매우 뛰어난 일반인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홍보수단에 불과했고 업무적인 부담을 주어서 금방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몇 번이나 도전했던 면접 자리에서 나 혼자만 절실하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생각이 들었고 제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력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채용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니 다시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중국이 더 성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외국인들의 관광 및 비즈니스를 이유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국적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소식이었죠. 중국과의 우호국인 벨라루스에서도 그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중국으로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무원으로 채용 자리는 거의 없었으며 중국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상직 직원들은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자리에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이 벨라루스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급여도 꽤나 높게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며 중국 공항에서 근무하며 중국어도 익숙해지고 중국 문화에도 잘 녹아든 뒤 그 다음에 중국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지원하면 되겠다는 계산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벨라루스를 방문했고 큰 컨벤션 센터에서 면접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면접을 보고 재빨리 결정하는 듯한 모습의 중국인들은 면접자들에게 번호표를 붙이고 짧게 몇 마디만 시켜본 뒤 다음 조로 넘겨버리는 초고속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느 분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 말할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저는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고 비자도 정식적으로 발급을 받은 뒤 중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근무하게 된 중국이 공항, 저는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 얻는 직장이기도 했고 중국 공항의 큰 규모는 못해도 벨라루스보다는 훨씬 더 크고 웅장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저에게 할 줄 아는 언어가 있는지 물어보길래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가능하다고 하니 체크인 프론트에 배정을 시키더군요. 이제 와서 그걸 물어보나 싶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체크인 프론트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같이 온 다른 사람들은 외국어가 서툴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소 몸을 쓰는 일이나 보안 검색대 그리고 공항시설 관리 업무 등으로 빠져버렸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도 공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은 이유가 가장 컸을 텐데 제가 그 상황에 부합하는 보직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최악의 보직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제가 승자가 된 것 같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업무가 배당되었을 때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 외국인 손님만 받는 창구로 배정이 되었고 오히려 업무 강도는 매우 낮았어요. 간간히 오는 외국인 손님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고 다른 중국인 창구 직원들보다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저에게 중국어를 빠른 시간 내 학습할 것을 명령했고 저는 틈틈이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당연히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이곳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상직 창구 직원들인 중국인들은 저 여자는 왜 매일 노냐며 상부에 항의하기 시작했고 상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난처한 입장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는 외국인들만 상대하는 창구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비록 적은 고객들을 응대할지언정 제 임무는 충실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는 놀고 먹는 여자,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기대치와 다르게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에서는 왜 한국과 일본은 다시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는 거냐며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내보내기도 할 정도로 심각하기는 해서 외국인 전용 창구라는 게 무색한 수준에 다다랐거든요. 결국 내려진 조치는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중국인 승객의 체크인 업무를 함께하면서 외국인들 또한 저보고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업무가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고객들은 제가 아직 중국어가 서툴어서 못 알아들을 때나 의사소통에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버럭 화를 내는 것이 부지기수였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한 번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며 항의하는 중국인 손님의 목청이 비행기 엔진 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가 그 손님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제 얼굴에 던졌고 저는 그 핸드폰을 맞고 넘어지게 되었죠. 손에 쥐어지는 작은 핸드폰이 얼굴에 맞으니 그렇게 묵직하고 벽돌 같았다고 할까요? 얼굴도 얼굴인데 넘어지면서 손목이 다친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가혹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급여를 3분의 1로 삭감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그 기간은 무려 3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창구에서 내려와야 했으며 공항 내 경비보직으로 바뀌었죠. 보직이 바뀐 것은 오히려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솔직히 급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1만 위안, 즉 한국 돈으로 190만 원의 급여를 줄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루 16시간씩 25일을 근무하면 그 돈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에서는 16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최대 190만 원이 거짓말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만 근무를 했고 제 급여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남짓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중국인들보다 더 높은 급여 수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급여도 매우 부족해서 생활하기에 너무나 벅찼고 3분의 1 감봉이라는 징계는 저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부서에서 며칠간 근무하며 고민 끝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에서는 안 좋은 일로 외국인이 퇴사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지내면서 알 수 있듯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만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 후 돌아가면 안 좋은 소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 퇴사 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저를 해외 파견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 삭감이 없다고 말해주었고 저에게 퇴사 전 마지막으로 제3국으로 파견 가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서 그만두면 벨라루스로 돌아가서 할 일도 없고 제3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게 되면 급여는 그대로 보존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급여는 보존되는 것이니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근무 중 저를 부르더니 당장 짐을 싸오라고 하더군요. 중국 공항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절차나 순서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상부에서 내린 결정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바뀌고는 하죠.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짐을 싸서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서류 한 장을 받았고 항공사 중국법인 회사에서 퇴사 후 한국의 중국법인 항공사에 입사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가가 다르니 이렇게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이에는 제가 3개월 뒤 한국 회사에서 퇴직 후 다시 중국으로 오겠다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신세계를 맛봤다고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벨라루스는 칠러, 친중, 친북 국가입니다. 제가 벨라루스에서 살아오면서 한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은 미친 듯이 발전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감히 중국이 대들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멍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내가 그토록 무지했는지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던 그 사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기존에 해오던 체크인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업무 강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산 처리가 중국 공항보다 몇 배는 빠르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승객 한 팀당 보통 3분 이상 소요되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1분에 승객 한 팀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빠른 속도감으로 미친 듯이 몰려오는 승객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중국 국적기가 홍콩이나 동남아로 취항하는 노선으로 배정이라도 된다면 그날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근무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공부도 시켜주었는데요.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를 딱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며칠 공부를 하고 나니 단순한 업무를 하는 일의 특성상 한국인 승객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법인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제 권리가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3개월만 한국에서 근무한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사를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 급여가 250만 원이었다는 점. 둘째, 내가 한국에서 스스로 퇴사하고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에서 재입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셋째, 한국에서 내가 스스로 퇴사해야 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행운이었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는데 평범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 한 칸이었지만 너무나 쾌적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시내로 나가면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한국의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바보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중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내가 한국에서 해고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자. 기회를 잡아본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한국 취업을 목표로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최소한 중국으로는 돌아가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3개월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직원 한 명이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퇴직을 하라고 권유했고 중국 회사와 다시 계약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저에게 배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퇴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중국인 직원의 표정이 매우 화나 보였습니다. 그는 몇 차례 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지시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인 직원은 두고 보자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저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인 직원과 면담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중국법인 소속이었지만 대부분 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직원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제가 중국에서 2년 단기 파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3개월 근무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던 것은 몰랐던 점을 이야기하며 계약상 2년을 채워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인이고 어찌되었던 경영진은 중국인들이니 저에 대한 생각이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엄연히 법이 존재하며 제가 서명했던 2년 계약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후에 재계약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국인 직원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환호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1년 9개월을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제서야 한국인 직원도 웃으며 그것 맞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신다면 다행이네요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목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재계약 시점이 채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제 계획은 이 중국 항공사의 한국법인에서 계약 종료 후 해고당한 후 다른 한국의 항공사에 취업을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선진국에 다니며 그곳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1순위였는데 한국은 딱 그런 이상적인 나라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제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제 자존감도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다음 달 다른 한국항공사의 지상직 채용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얼떨결에 중국항공사는 제가 한국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되어버렸죠. 이쯤 되면 악연으로 생각했던 중국항공사를 그만 미워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핏하면 소리 지르던 중국인 고객들과도 영영 만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 사례 이후에 문제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에 살게 된다면 또 후기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